이제 오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후한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김정임은 반찬이 든 보자기를 들고 현관 앞에서 굳어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박지연의 말이 바로 날아듭니다. 어머니, 이제 오지 마세요. 그 말은 바람보다 차갑게 살을 베었고 정임은 웃음 같은 미소를 억지로 올렸습니다. 박지연은 문을 닫으며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임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고 그 손에서 보자기 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리의 공기는 저녁으로 기울었고 눈발이 기척 없이 흩어졌습니다. 정임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 가방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연아. 다 내 사정이 있겠지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둠은 더 빨리 번져 발끝까지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안에서 박지연은 거칠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민수 씨, 매번 불쑥 오는 거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한 채 잠자코 서 있었다가 식탁 위 빈 접시에 눈을 떨궜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를 보호하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는 칼날이 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박지연의 말끝은 차갑게 얼었습니다. 밤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정임은 강가 쪽으로 난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얕게 찍혔다가 눈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와도 문자는 오지 않았고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수롭지 않다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손끝의 떨림이 거짓을 들켰습니다. 박지연은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제 오지 말라고요라며 목소리를 세웠습니다. 그 말은 책임 회피였고 동시에 자신을 방패 삼는 얄팍한 선언이었습니다. 민수는 현관 앞에 남은 부스러기 눈을 쓸어내리며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임의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고 평소 가던 시장에서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지연은 CCTV를 뒤지는 민수를 향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정도로 호들갑 떨 일인가요? 하루 이틀 안 보일 수도 있죠. 그 무심한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었고 집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문간의 바람이 얇은 커튼을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동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가 산책로 근처에서 노부인의 실루엣이 찍혔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외투를 챙겨나가려 했고 박지연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괜히 창피해지면 어쩌죠? 동네 다 알 텐데. 그 말은 상식 밖이었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태도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피한 건 우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야. 그는 문을 열고 나가며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박지연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거울을 보며 립스틱 자국을 지웠습니다. 거울 속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눈동자 끝이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강가로 향하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식탁 위 도시락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위에 쪽지 한 장이 얹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많이 먹어라. 추운 날에는 따뜻한 국이 최고다. 그의 손이 멈췄고 목이 잠깐 메었습니다. 집안의 소리가 모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지연은 그 모습을 힐끗 보고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도시락 냉장고에 넣죠. 상하면 버리기도 번거로워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반찬 용기 뚜껑을 조심스레 닫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서서히 실금이 가는 유리처럼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정성은 종종 느껴야 의미가 되곤 했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경찰이 서 있었고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습기 먹은 종이 안에는 낡은 영수증과 버스 노선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키우시죠? 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의 불안을 숨기려는 방패처럼 들렸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경찰은 강가 CCTV가 흐릿해서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잠깐 멈춘 듯했고 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민수는 외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파출소에서 발견된 물건은 낡은 지갑 한 개였습니다. 손때 묻은 가죽에는 오래된 습관이 배어 있었고 지퍼는 둔탁하게 열렸습니다. 신분증 속 정임의 미소가 어둑한 조명 아래 더 희미했습니다. 구겨진 영수증 몇 장, 그리고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엔 요양병원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설마 또 돈 필요하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진작 말했어야죠. 그 말은 상식이 아니라 공격이었고 상대의 숨을 끊는 칼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이건 엄마 메모야라고 낮게 말하며 메모를 접었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햇빛이 유리창을 타고 길게 번졌고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메모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사 오셨던 분이네요. 최근에도 기록이 있어요. 박지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직원은 서류철을 꺼내 날짜를 짚었습니다. 지난주, 그제, 그리고 어제. 정임의 서명은 또렷했고 메모 한 줄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다음엔 따뜻한 국 더 끓여와야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박지연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실 앞 탁자 위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어제 저녁에 두고 가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열어 편지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내 마음이 실수로 너희를 밀어냈다면 미안하구나. 글씨는 흔들렸지만 문장은 단단했습니다. 박지연은 한 발 물러서며 속삭였습니다. 그분, 여기서 돈을 쓰신 건가요? 우리 몰래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여기 봉사 기록만 있고 미납도 없어요. 반찬을 자주 가져오셨어요. 박지연의 눈동자가 바닥을 향해 꺼졌습니다. 민수는 통장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입금인 김정임, 예금주 이민수. 그는 숨을 고르며
편지를 접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미워한 적이 없었어. 그 말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들려주는 고백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어젯밤에 또 오셨었어요. 잠깐, 그리고 서둘러 나가셨어요. 박지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시각 병원 밖으로 한 노부인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탁자에 통장을 올려두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숨은 길고 낮았으며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다정했습니다. 지연아, 너도 춥지 말고 밥 잘 먹어라. 박지연은 그 문장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아 쥐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날 문을 닫았을까요?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공중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일어났습니다. 찾아야 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간호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를까 해서 기부 명단도 확인했어요. 명단 맨 아래 김정임 이름 옆에 작은 금액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무너지고 손등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는 외투를 챙겨 문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자동문 틈으로 스며들며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박지연은 따라 나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미확인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김정임 어르신 가족이신가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며느리입니다. 목소리는 잠깐의 정적 후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어르신이 오늘 오전에 도시락 가방을 두고 가셨어요. 다음 주에 또 오신다고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박지연의 목에서 미세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그녀를 탓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는 다시 오려 하셨네. 박지연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전부. 그녀는 손으로 눈가를 거칠게 훔쳤습니다. 눈물 자국이 얇은 선처럼 남았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길 안내를 시작했고 짧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박지연은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갈게요.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진 뒤 작은 복도 끝 방 앞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비쳐나왔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노크했고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박지연의 심장은 크게 뛰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문고리를 스쳤습니다. 어머니, 민수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정했습니다. 안쪽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박지연은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이 풀릴 듯 흔들렸습니다. 문고리가 서서히 돌아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렸고 따뜻한 불빛이 복도로 흘렀습니다. 그 순간 박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 안쪽 작은 탁자에 도시락 가방이 놓여 있었고 위에 쪽지 한 장이 얹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엔 또 올게요. 추우니깐 따뜻하게 드세요. 그 문장은 살아있는 사람의 다짐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들이마셨고 박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 안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몸속엔 겨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더 열릴지 다시 닫힐지 아무도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